안녕하십니까. 연세대 보건대학원 융합보건의료대학원의 감염병 역학을 하고 있는 권준욱입니다. 제가 비록 감염병 역학을 했습니다만 지지난 학기에 보건대학원에서 암 예방과 관리라는 과목을 강의하면서 과거 아주 오래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데이비드 쇼튼펠드가 펴낸 캔서 에피데미올로지 책을 다시 구매해서 리뷰를 했습니다만은 암 역학에 대한 강의를 좀 하면서 암의 발생 기전에 대한 얘기를 학생들과 나눈 바 있습니다. 쇼튼필드가 해준 네오플라스틱 디벨롭먼트, 암 발생 기전의 자연사를 보게 되면 테이블 하나로 정리를 했습니다만 어떤 이니시에이터, 암을 발생시키는 어떤 기전제 또는 제노톡식 에이전트, 유전적인 어떤 독성을 일으키는 에이전트들, 예를 들면 그게 화학물질일 수도 있고 라디에이션, 방사능일 수도 있고 또 바이러스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셀의 암을 네오플라스틱 디벨롭먼트를 이니시에이션 시작을 하면 그러면 맨 오른쪽에 보게 되면 DNA에 어떤 손상이 가해진 것이 자연적으로 또는 세포의 자기 기전에 의해서 리페어, 수선이 되어서 정상세포로 다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세포가 그대로 셀 데스, 세포가 죽어서 소멸할 수도 있고 그러나 사실은 이제 맨 그 왼쪽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조마틱 셀 뮤테이션. 이 세포 자체가 변이가 지속이 되면서 persistent DNA abnormality, DNA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지속된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dramatic mutation theory. 암이 사실상 발생 기전으로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여 왔고 이 상태에서 이 스테이지를 initiation이라고 그러고 initiation이 일어나려면 제네틱 히트가 있어야 된다. 지인이 손상이 되거나 또는 태어날 때부터 주인 자체에 abnormality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빅데이터를 통해서 암, 네오플라스틱 디벨롭먼트에서 유전적 요인을 찾기 위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진행돼 온 것이 오늘날의 역학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니시에이션이 일단 되면 그 다음 스테이지는 프로모션이라고 그래서 에피제네틱 이벤트. 우리가 담배를 핀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등등 하는 많은 리스크 비헤이비어가 이쪽의 프로모션 스테이지에 관련이 될 수 있고 그러다가 완전히 셀 트랜스포메이션이 생기면 이제 본격적인 암 발생기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저널을 보다 보니까 플로스 바이올로지에 보게 되면 제목이 눈에 띄어서요. 제목이 The End of the Genetic Paradigm of Cancer. 암의 유전적인 패러다임의 시대가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시애틀에 위치한 워싱턴 대학 스태프들이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좀 더 리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걸 오늘 소개시켜드리고 끌리는 이유는 이러한 SMT, Genetic Mutation Theory, 아주 지금 이제 정설로 자리 잡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이 연구에서 관찰과 그런 가설이 많이 다른 걸 알 수 있다. 예를 들면 아까 그 라디에이션이 나오는데 아이오나이징 라디에이션이 세포에 이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이니시에이션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그렇게 클로날 익스펜션 오브 뮤테이티드 셀스, 돌연변이처럼 뮤테이션 일어난 세포의 광범위한 확장을 트리거하지 않더라. 이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아이오나이징 라디에이션이 벌어진 그 세포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멀티클로날 그로스를 일으키는 것이 관찰이 됐습니다. 다른 부위에 있는 세포들도 많이 성장이 일어나고 확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튜머셀이 이제 튜머셀 내 온코제닉 뮤테이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바람성 돌연변이가 발견이 됐다고 해서 그것이 나중에 튜머로 진행은 되지만 그렇다고 그 온코제닉 뮤테이션이 실렉션 돼야만
하는 것은 아니더라. 실렉션 되지 않더라. 이것도 관찰이 됐으니 지금까지의 그 시오리가 좀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옵저베이션들이 10가지 이상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찰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논문을 쓰게 되면서 예를 들면 이런 개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은 암이 발생을 할 때 종래의 트레디셔널한 패러다임은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위에 보이듯이 쥐인의 뮤테이션이 있거나 온코제닉한 진을 가지고 있거나 하게 되면 그게 지금 초록색에서 그 짙은 밤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게 실렉션 되어서 점점 클로날 익스펜션이 일어나면서 암이 된다라는 게 이제 기존의 조메틱 뮤테이션 시오리라면 지금은 B를 제안을 합니다. Cancer is not a disease of the gene but of gene network. 쥐인 사이에, 유전자 사이에 네트워크로 발생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네트워크의 예 중에 하나로 여기서는 어트랙터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제 그림에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온코제닉한 지인이 익스펜션이 되면 그 지인 중에 만약에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정상적인 세포에 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아주 우연히 들어가는 거죠. 여기서 표현을 accidentally entered라고 표현을 했는데 주위 세포를 암세포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거였는데. 그래서 이거를 부르기를 cancer attractor라고 부르는 가설도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바람의 기전 자체가 이렇게 되면 이제 혈류나 림파류를 타고 아주 소규모의 어떤 쥐인에 의한 변형된 암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로 들어가서 암의 전이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이거는 이제 큰 암의 경우가 그렇고 사실은 어디선가 생긴 또는 어디선가 갖고 있는 온코쥐인이 있는 세포가 전혀 정상적인 체내 다른 세포에 들어갔을 때 캔서를 어트랙션 시킬 수 있는 앞서 말씀드린 조마틱 뮤테이션 시오리처럼 한 싱글 쥐인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가설보다는 셀 사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생한다는 그런 가설이니 훨씬 더 앞으로 패러다임을 또 구축하는데 좀 복잡해지겠죠. 이거는 뭐 정설이라기보다 이걸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치 우주의 빅뱅설에 대한 어떤 일부 회의론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계속해서 연구와 그 지식이 축적돼 가면서 우리가 종래에 가지고 있는 가설들, 여러 시오리들이 확장되거나 폐기되거나 또는 대체되거나 이런 것이 연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도 퍼뜩 떠올라서 공유를 해드립니다. 저도 주말에는 시간 내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만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